자, 여러분 오키나와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수업의 일환이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오키나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든지 흥미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수학 시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언부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함수라는 거, 일반 함수는 관계식과 달라서 이 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함이라는 게 제가 늘 뭐라면 기계라고 얘기하죠. 이 기계라고 얘기하는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는 겁니다. A라는 걸 집어넣어서 C라는 게 나왔는데 B라는 걸 집어넣어도 C라는 게 나와도 이건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나왔으니까. 근데 A를 집어넣었더니 C하고 D하고 두 개가 나와서 골라 쓰세요.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당 하나의 관계식을 갖게 되면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에는 값이 이렇게 연속된 것도 있지만 도중에 끊어진 부분도 생기는데요. 이런 끊어진 부분을 우리가 함수의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함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매끄럽지 않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전부 다 하나의 식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에서 우리가 통상 이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기울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기울기라는 것은 함수 그래프에서 패턴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x라는 걸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고, y라는 걸 통상 종속 변수로 표현합니다. 이 y는 x라는 걸 독립 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펑션의 x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독립 변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1을 집어넣던 5를 집어넣던 내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y는 y 값에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이나 5를 집어넣었을 때 따라서 함수를 통해서 결정되는 값을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빵이 5개가 한 봉지입니다. 그러면 빵 하나의 값은 1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빵값을 구하는 식을 해보겠습니다. 빵값 토탈은 100원 곱하기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를 사고 싶으면 개수에다 5를 집어넣으면 되고, 6개를 사고 싶으면 6을 집어넣게 되고, 만약에 봉지대로 사고 싶다면 이거를 5개를 넣든 10개를 넣든 이렇게 이 배수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걸 봉지를 몇 봉지 사겠다고 한다면 함수가 바뀝니다. 개수 대신에 봉지가 들어가고 한 봉지 가격인 500원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뭐 5개 사면 또 디스카운트 될 식은 가게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함수를 빵값 함수는 100원 곱하기 개수, 또는 빵값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인데 500원 곱하기 봉지의 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봉지의 수나 개수는 내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빵값은 이거에서 결정되니까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개수나 봉지 x가 되는 거고, 빵값은 펑션 x, 이건 y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러한 관계에서부터 발전을 시켜서 여러 가지가 가능토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번엔 2차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식이 처음이 아닌 것이, 가장 2차 함수를 잘 쓸 수 있는 것이 그 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도를 받으면서 떨어질 때 거리가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중력 가속도, 이건 가속도니까 곱하기 낙하 시간, 뭐가 나와요?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m/초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초의 자승이기 때문에 가속도니까, 시간이 흘렀다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초가 됐다라고 하면 이 초는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10m/초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m/초. 이거는 뭐가 되냐면 10초가 지난 다음에 낙하물의 그 지점에서의 속도는 100m/초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m/초가 그 지점에서의 속도고 출발할 때는 0이었으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0 플러스 100m/초 하면 50m/초가 되죠. 이 50m/초의 평균 속도로 몇 초 온 거냐면 10초가 온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초를 하면 초 지워져서 500m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 이 길이는 500m이구나. 500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대개 10초면 바닥에 와서 닿고 바닥에 와서 닿을 때의 속도는 100m/초이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한 중력 가속을 받아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표현합니다. 곱하기 마지막의 속도가 t죠. 그러면 gt가 마지막의 속도고 제일 처음엔 0이니까 둘로 나눈 평균 속도죠. 곱하기 그동안에 이동한 시간이 t이기 때문에 곱하면 어떻게 나오면 2분의 gt 자승이 되고 이거는 2분의 1 gt 자승이 됩니다. t를 한번 x로 바꿔보죠. 2분의 1 g에 g는 그냥 숫자니까 x의 자승이 되고 이거는 펑션 x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낙하 거리. 요거는 뭐냐면 낙하 소요 시간. 이거는 중력 가속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놓지 않고 요걸 예를 들어서 p 이런 걸로 놓고 이것을 일반 가속도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달에서는 지구 중력 가속도 6분의 1, 목성에서 얼마 이렇게 얘가 또 바뀌어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함수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g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함수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함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 x가 아니라 x-1이 될 수 있고 x 플러스 2가 되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그건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단순히 이런 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곳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적용해서 계산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함수 x자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값이 2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여기 참 애매하죠. 그냥 딱 2라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워진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차차 풀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집어넣어 보면 x가 1일 때부터 출발합니다. 1일 때 집어넣으면 요 식에 1 집어넣으니까 1의 자승 마이너스 1 빵빵 없어지고 플러스 2 하면은 이제 딱 2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5 집어넣고 1.8 쭉쭉 집어넣어서 결국 1.99999까지 딱 하니까 값이 3.997001이 나왔습니다. 결국 보면 x가 1에서부터 2로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2에서부터 4로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2에 가까워져서 함수는 4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x가 3일 때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3에서부터 이제 빠꾸를 한번 해봅니다.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 3, 9 마이너스 3은 6에 플러스 2는 이 전체 값이 8이 나왔는데 2.5 집어넣으니까 나오다가 쫄쫄쫄쫄 나가면 거의 2에 가까워질수록 4.00300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4에 가까워져요. 다시 말해서 요거 x가 2일 때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 봐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이 짓을 왜 이걸 하느냐? 그냥 여기다 2 딱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냐면 이렇게 해서 다가오다가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함수가 오고 이런 함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카브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2를 집어넣으면 허당이잖아요. 이 값은 여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2일 때 집어넣은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어디로 모이나 하는 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함수의 모양새를 판단합니다.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삑사리가 나 있는지. 여기 지금 보면 극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어떤 값을 딱 주는 게 아니라 함수에다가 그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값과 그 점에서의 값이 다르면 그땐 이 함수는 연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같으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없이 다가간다는 걸 가지고 수학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엄청난 수학의 세계를 열었으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개념이 바로 이 LIM 리미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리미트를 극한이라고 얘기하고 통상 우리는 그냥 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계. 리미트는 한계죠. 아이고 리미트에 도달했어. 리밋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그 일본 애들은 받침이 없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리미트 이렇게 못하고 리미또 뭐 이렇게 발음하죠. 이게 지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학하는 아저씨들이 리미트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접근하는 거기서부터 지금 이 수학은 지금까지는 산수고 이제부터는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을 l이라고 말함. 딴 거 없어요. 이렇게 2로 지금 쭉 접근시켰죠. 2로 쭉 접근시켰죠. 이럴 때 이 접근시키는 거 이걸 극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여기다가 딱 1 집어넣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0.5에서부터 x가 1 값을 알고 싶은데 1보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쫙 접근을 시켜서 1까지 가게 되면 0.5 이렇게 나오고요. 1보다 큰 때서부터 x 값을 쭉 집어넣으면 0.4999 나와서 어느 쪽이나 다 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2를 집어넣어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x 자승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값이 나옵니다. 이건 멀쩡하게 계산이 되다가 딱 1일 때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점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무리 없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려면 이렇게 접근을 시켜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값이 아니라 이 함수는 1에서 쥐약이니까 1 집어넣으면 쥐약이거든요. 왜냐하면 1-1분의 1-1이 돼서 이게 0분의 0이 됩니다. 0분의 0이라는 거는 값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 또 0분의 뭐가 숫자가 있을 때는 이거는 그 숫자를 0.1로 나누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고 0.0000001로 나누면 더 큰 숫자가 나오고 0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능. 부정, 불능 전부 다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멀쩡한 함수가 특정 부분에서 그 함수로는 해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 접근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접근을 시켜서 어디에 접근하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시키는 걸 우리가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저런 걸 과연 우리가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극한값을 알면 미분의 개념을 알게 되고 미분의 개념을 알게 되면 미분의 개념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더 공학적으로 뭔가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분을 모르면 공학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분을 모르면 나아가서 당연히 적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사고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분의 개념이 뭐 2000년대 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수학자들에 의해서 접근이 되어온 그런 개념입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의 100만 개가 넘는 돌들로 쌓여져 있는데 이게 다 맞춰져 가고 내부에 이런 길들이 있어서 이 통로에 들어가 보면 이 통로 벽이 면도칼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설계된 상태로 둘러싸여 있는데 돌의 개수, 크기, 또 위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형에 대한 수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반드시 미분값을 알아야 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극한값이나 미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도 늘 이야기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여러분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좌측에서 왔을 땐 좌극한, 우측에서 왔을 땐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함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삑사리가 난 함수입니다. 멀쩡하게 왔어요. 그런데 0에서부터 이탈해서 0 이후에 x의 플러스 0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모든 x의 지점에서 여긴 답이 없고 여긴 답이 있으니까 모든 x의 지점에서 답은 하나예요.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속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좌에서 접근한 값과 우에서 접근한 값이 0판 다를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또는 이 답이 없을 때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다 불연속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숫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t가 0에 가까워졌을 때 함수값은 0이지만 왼쪽에서 요 뭐 t라고 그냥 x를 해도 돼요. 이거 x든 t든 간에 딱 0이 되면 이 부분은 원래 그림 보면 이렇게 뻥 해서 얘는 끝에 와서는 닿지 않아요. 한없이 가까이 오지만 오른쪽에서 접근해 보면 1이 나온단 말이죠. 값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쪽은 함수값이 1인데 한쪽은 0이고 한쪽은 접근하면 1인데 한쪽은 접근하면 0이다. 아까 이런 것들은 값이 없는 거지. 접근을 하면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값이 같잖아요. 뭐 이런 거는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값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같은 게 아니라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나 여기에서 오나 이 같지 않고 이게 여기서 오면 0이고 여기서 오면 1이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은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이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올 때 이 극한 값인데 좌극한 값은 0, 우극한 값은 1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극한의 개념을 알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함수에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